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에스턴 빌라 대 토트넘. 자,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현재 이제 카마라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샬리송이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각파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각파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해외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각파님. 자, 아무튼 뭐 양팀 다 좀 주축 선수들 한 명씩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이제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좀 치르러 네덜란드 원정을 좀 다녀왔고, 거기서 이제 아약스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이제 아약스전에서는 이제 빌라가 좀 주전들을 대거 기용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에 비해서는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이제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대팀인 이제 빌라와는 승점이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좀 순위나 순점을 좀 봤을 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위로 이제 좀 승점 50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위로 이제 승점 55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승점이랑 좀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에 토트넘이 빌라 상대로 이기게 되면은 경기 수는 같아지면서 빌라와 이제 승점 2점 차까지 좁힐 수가 이제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팀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팀 다 이제 보통 좀 라인이 이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침투, 뭐 역습, 뭐 컵백과 같은 그런 좀 공격 패턴이 굉장히 좀 다양하면서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며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다만 이제 체력적으로 현재 빌라가 열세일 수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는 토트넘한테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좀 약간 활동량에서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빌라가 2, 3일 전에 네덜란드까지 갔다 와서 이제 주전들을 좀 많이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빌라가 조금 더 체력적으로 더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뭐 3경기 연속 빌라가 이겼을 정도로 토트넘한테 강한 면모로 보이긴 했지만, 최근 지금 토트넘을 만만히 볼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체력적인 이슈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좀 이제 시즌 초중반에 홈 빌라였으면은 굉장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갈 만큼 굉장히 좀 급강의 모습 보였지만, 최근 좀 홈 빌라가 어느 정도 좀 깨지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점까지 좀 고려해서 토트넘 프랜승 보는 경기, 아무래도 언어바로 접근하신 분들은 3.5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이제 벌리 경기.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지금 라일 포스터와 그리고 윙어인 지금 콜레쇼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공격 쪽에서는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웨스트햄도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 때문에 이제 독일 원정으로 이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1대 0으로 좀 아쉽게 프라이부르크한테 졌고, 그리고 좀 풀라인업을 쓰면서 주전들을 좀 전부 기용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뭐 빌라와 마찬가지로 웨스트햄 역시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근데 이제 원정팀 벌리가 근데 너무 지금 안 좋아요. 네.
현재 지금 뭐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2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수비 밸런스도 많이 무너진 상태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벌리의 좀 최근 흐름까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자, 홈에서 그래도 웨스트햄이 전반적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원정에서 좀 전진성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좀 벌리 진영에서 좀 생각보다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확실히 뭐 지금 최근 뭐 공격 수비뿐만 아니라 좀 공격에서도 전부 좀 최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벌리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좀 체력적으로 열세의 웨스트햄이라고 해도 홈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파케타가 복귀하고 나서부터 공격이 지금 확 살아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면서 전개 또한 이제 좋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수비가 안 좋은 벌리 상대로도 좀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웨스트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걸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스트햄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아놀드, 조타, 그리고 커티스 존스, 그리고 지금 알리송 등 여전히 결장자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코나테 또한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많은 그런 리버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희소식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최근 살라와 이제 소보슬라이가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은 강해진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릴리시가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쿠와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한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2-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일정 때문에 이제 체코로 가서 이제 스파르타 프라를 상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과 달리 전반부터 이제 리버풀이 스파르타 프라 상대로 좀 폭격을 해 이제 3골을 넣었고 좀 결국 이제 무난히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제 직접 뭐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리버풀이 좀 생각보다 쉽게 게임을 좀 터뜨렸다 보니까 선수들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좀 체코에서는 체력 소모 없이 이제 안필드로 돌아온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리버풀에 대해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역시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코펜하겐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난히 좀 승리를 거두며 선수들 관리를 좀 잘했고, 그리고 현재 지금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양 팀 다 좀 선수들 관리를 좀 잘 해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팀이 지금 각각 1, 2위로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더 양 팀 다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경기 좀 결과에 따라 그 우승 행방이 지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죠. 아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중원 싸움도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양 팀 다 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견제도 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려봤고, 그래도 지금 리버풀이 이번 시즌 안필드에서 단 한 번도 지금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맨시티가 홈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이게 리버풀 지금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 어드밴티지를 좀 리버풀이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홈에서 무패 행진 중인 이제 리버풀을 리버풀 반대를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리버풀 사이드를 그래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프랜스 보는 경기. 그렇죠. 왜냐면 이번 시즌 안필드에서 단 한 번도 좀 패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반영해서 리버풀 프랜스 보는 경기.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무승부도죠.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호펜하임 분데스리가 경기죠. 자, 일단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의심인 상황이에요. 일단 뭐 팀 내 지금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라르송가 그리고 스키리가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 둘이 이제 못 나온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의 전력이 좀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좀 부진하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어요. 아이고, 조그만 목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승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하는 그런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호펜하임 역시 최근 2달 가까이 승이 없다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이긴 걸 기점으로 지금 연승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 뭐 양 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하면서 공격도 좀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시즌 초반에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기존과 다른 그런 팀 컬러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매 경기 좀 실점이 많으면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쪼금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쪼금님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뭐 최근에는 거의 매 경기 실점이 많으면서 난타전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솔직히 좀 낯선 프랑크푸르트였는데 점점 이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이전에 알던 그런 좀 프랑크푸르트로 좀 돌아온 느낌이 지금 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가 좀 수비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좀 공격도 어느 정도 좀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뿐만 아니라 이제 호펜하임 역시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이 좀 맞붙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템포가 빠르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고렸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다득점 양상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폼이 좋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 최근 호펜하임의 기세나 폼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호펜하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호펜하임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언오바는 요거는 네,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펜하임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강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랭스. 자, 파리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지금 마르키뉴스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랭스 역시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일 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스페인에 갔었고, 그 경기에서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무난하게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주전들을 좀 기용하면서 소시에다드 상대로 좀 완벽하게 이겼던 그런 좀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최근 7경기 중에서 단 한 경기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그 승리한 경기도 최근 경기력이 좀 굉장히 안 좋은 르아브를 상대로 좀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그런 랭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파리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내리면서 좀 버티다가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뭐 전반적으로 좀 파리가 홈에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랭스가 일단 뭐 매 경기마다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긴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득점 기회들이 대부분인 만큼 공격에서 다소 좀 밋밋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득점 기회는 만들긴 하지만 뭔가 좀 영양가 없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게다가 이제 홈에서 그런 파리의 수비가 더더욱 견고한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랭스가 공격에서도 다소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파리가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 원정 갔다가 다시 좀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뎁스가 좀 두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솔직히 뭐 지금 체력적인 이슈를 제외하고는 랭스에 비해서 다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그런 점을 고려해도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자,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승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낭트 경기.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마르세유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최상의 경기력을 보였고, 확실히 이제 가세 감독이 부임한 이후 계속해서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뭐 4연승 중으로 기세가 지금 좋은 그런 마르세유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현재 뭐 지금 리그왕 내에서 뭐 가장 좀 폼이 좋은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는 매 경기 지고 있는데 반해 원정에서는 연승을 거두는 중으로 오히려 좀 최근 성적은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최근 그런 좀 경기들만 봤을 때는 낭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원정 경기가 나을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만 뭐 원정에서 뭐 성적이 좋은 낭트라고 해도 현재 지금 최상의 폼을 보이고 있는 마르세유 상대로는 좀 많이 밀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특히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측면이 뚫리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전체적으로 공격이 좋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좀 눈에 띄게 좋아진 공격은 좀 측면 공격이기 때문에 측면 수비가 안 좋은 낭트가 좀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에만 3골을 넣으며 이제 일찍이 승부를 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도 지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체력 이슈도 적은 마르세유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만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이 경기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마르세유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좀 마르세유의 지금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약스 대 이제 시타르트. 자, 아약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베르베인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주요 윙어인 지금 베아이스 또한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세인 이제 위트레흐트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흐름이 안 좋았다가 다시 좀 흐름을 좀 차근차근 좀 살리고 있는 그런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발베이크와 이제 엑셀시오르를 연달아 잡으며 리그 기준 좀 2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타르트 역시 좀 다시금 흐름을 살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시타르트의 좀 점유율이 이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아약스가 점유율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좀 침투에 취약한 그런 좀 시타르트가 아약스의 좀 침투 플레이를 막는 데는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 역시 확실히 좀 홈팀인 아약스가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그리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정에서 더더욱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자주 뚫리기 때문에 좀 아약스의 좀 침투에 어느 정도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총 6득점밖에 지금 기록을 못했을 정도로 원정 득점력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시타르트에 대한 좀 평가를 보자면 지금 에르디비시 내에서 가장 지금 원정 득점이 지금 낮은 시타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시즌이 조금 막바지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원정에서의 좀 득점이 뭐 6득점밖에 안 될 정도면은 시타르트의 원정 공격력이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에서도 시타르트의 그런 원정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아약스가 많이 우세했고, 그리고 홈에서는 매 경기 대승을 거뒀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3.5 기준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타르트의 그 원정에서의 좀 저조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언더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건 3.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새벽 경기죠. 피오렌티나 대 이제 AS 로마. 자, 요거는 이제 로마 프렌슨, 그리고 어느 바는데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간 경기 중에서 메스 대 클레르모. 네, 요거는 뭐 굳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클레르모 프렌슨 보거나, 안 그러면 고배당 자비로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 대 이제 툴루즈. 네, 요거는 툴루즈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새벽에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미국 축구 한 경기. 네, 내슈빌 대 이제 LA 갤럭시. 네, 요거는 LA 갤럭시 프랜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어느 봤는데 굳이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